안녕하세요. 2월 15일 시황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명절 동안 금단 현상 있으셨던 분들 오늘 오랜만에 장이 열렸는데 해피한 장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오늘 좀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그 주도업종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수익을 못 낸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도 기회가 충분히 많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5% 상승해서 3147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1.8% 상승해서 다시 한번 이제 1000 보러 도전하러 가야죠. 982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종목도 보시면은 코스피는 2배 정도 상승 종목이 더 많았고요. 코스닥은 한 3배 정도. 코스닥이 오늘은 조금 더 강한 시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대별로 보셔도 요게 이제 왼쪽이 코스피고 오른쪽이 코스닥이에요. 요 빨간 선이 9시인데 코스피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좀 뛰어 올라서 위쪽에서 전반적으로 형성이 됐다면 코스닥은 처음에는 조금 덜 올랐다가 이제 갈수록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승장에 나온 근본적인 주체 외국인들입니다. 이미 체크하신 분들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장중에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환율 하락과 함께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쪽으로 다 그렇게 들어와서 바람직한 장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조금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3월달에 이제 돌아오는 한 달 뒤에 3월달 옵션 만기일에는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가 다가오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는 변동성이 조금 그 기존보다 훨씬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요 포지션 확인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면은 그때 맞춰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 시간대별로 한번 볼게요. 개인은 특별한 방향성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외국인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쭉 올려버렸습니다. 계속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관은 이렇게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중심에는 연기금이 역시나 처음에는 좀 순매수 하나 싶더니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침에 좀 눈치 보다가 마지막까지 쭉 밀어버렸습니다. 금융투자나 투시는 크게 의미 있는 그런 움직임 보였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규모도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그래서 요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한 1조 5천억 가까운 그런 금액이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흐름이 쉽게 꺾일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연기금은 한결같이 계속 팔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제 가장 최신 버전이 2월 9일인데 이때가 화요일이죠. 이때 보시면 예탁금은 크게 변동은 없었고요. 제가 이제 다른 거는 걱정을 안 해요. 요 예탁금도 이제 오늘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들어온 자금도 꽤 될 거고요. 또 이제 오늘 상승을 보고 내일 들어올 자금도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건 걱정을 안 하는데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지금 요 신용잔고예요. 제가 예전 리포트 같은 거 설명드리면서 신용잔고가 지금 증시 그리고 예탁금까지 고려했을 때 아직 괜찮은 규모다. 이거는 절대적인 액수로는 많이 늘어난 게 맞지만 예탁금 규모라든가 요 지수,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점점 더 이제 불어난 상승장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했을 때는 신용잔고가 절대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다. 그냥 반대 매매만 안 나오게 그렇게 관리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조금 신경이 쓰여요. 이유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그 동물적인 감각으로 느끼시는 그런 분들 좀 있잖아요. 조금 그냥 신경이 쓰입니다. 요즘 괜히 거슬려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상승 나왔을 때 신용잔고 들어있는 거 좀 많이 정리를 했고요. 현금도 조금씩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금을 확보한다고 해서 10% 20%씩 한 번에 팔아버리는 건 아니고요. 좀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전체 계좌에 한 3에서 5% 정도 현금을 확보를 해요. 그렇게 한 3번, 4번만 확보를 해도 언젠가 갑자기 제가 예상하지 못한 하락이 올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현금을 한 15에서 20% 정도 보유하고 있고 없고 차이는 정말 큰 무기가 됩니다. 주식은 결국 멘탈 싸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한 15에서 20% 정도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투입을 해서 추가 매수를 하고 만약에 거기서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잘 나올 수 있다. 반등이 금방 나올 걸로 예상이 된다. 이런 흐름이라면 신용잔고도 조금 섞어가면서 신용도 조금 쓰면서 그렇게
손익 관리해 나가면은 상승장에서는 그게 아마 가장 저로서는 합리적인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이제 신용잔고를 능숙하게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은 상승장이어도 쓰지 않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제가 장 내내 지켜봤던 종목입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끝까지 쭉 지켜봤던 SK이노베이션. 제가 이제 요거 관련해서 영상도 좀 많이 찍고 했죠. 2개나 좀 찍고 해서 네, 요게 어떻게 갈까 해서 봤는데 9시 전에 8시 한 40분부터 동시효과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20%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내 예상보다 더 세게 빠진다. 저는 이제 한 마이너스 한 1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10%보다 언더라면 저는 이제 들어가서 진입을 해서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나올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동시효과 때 한 마이너스 9. 몇 프로? 마이너스 10%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기관들은 많이 팔았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붙어 오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4%이 정도면 제 예상보다 훨씬 선방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 관점은 유효합니다. 이거 언제든지 외국인 자금이 이탈이 되면 하락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보유하는 건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분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5%, 4에서 5% 정도면 흐름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또 조금 더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요 SK이노베이션은 계속해서 저는 당분간은 지켜볼 것 같아요.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제가 어제 밤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오늘 반도체는 무조건 오르는 날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맞춘 게 아니고 이거는 반도체 오르는 거 못 맞추면 그 사람은 이런 거 영상 찍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일본 지진이랑 더불어서 좀 반일 테마랑 엮였던 과거 반일 뭐라 그래야 돼요. 국산화랑 엮였던 그런 반도체 종목들이 있다면 그쪽에 조금 더 수급이 세게 붙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종목은 말씀을 안 드렸죠. 근데 제가 너무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영상 제목에다가 제가 써놨어요. 영상 내용에는 언급을 안 하고. 그 종목이 이제 이 두 종목이거든요. 테스랑 동진세미캠. 그래서 제 예상이 다행히 맞아 들어갔습니다. 한 11.4% 정도, 장중에 한 12%, 13%까지 상승을 했었고, 동진세미캠도 한 7% 가까이 갔다가 한 6%로 마무리가 됐네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제 투자 포인트는 뭐였냐면, 만약에 요 종목들이 반응이 없다면 저는 비중을 늘려서 분명히 그 지진 관련해서 후속기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거는 반응이 그 후속기사에 의해서도 반응이 올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시초에 반응이 없다면 저는 요 비중을 늘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보시면은 이게 분으로 봤을 때요, 요때부터 시작인데 보시면은 그 시초에는 그렇게 반응이 없었어요. 요때는. 그래서 제가 요때 좀 비중을 좀 늘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보시면은 요때가 시작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상승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갑자기 상승이 확 나오면서 수급이 붙으면서 상승이 쭉 나왔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제 나름의 제가 생각한 거 외에 다른 호재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특별히 제가 그 호재를 찾지는 못했는데, 다른 여러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얘네들이 특별히 조금 더 강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제 투자 포인트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나 이제 이걸로 재미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당연히 축하드릴 일이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결국에는 투자는 평생 배우는 거잖아요. 평생 공부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저의 투자 포인트 같이 공유하고 또 제가 배울 수 있는 거는 또 배우고 이런 식으로 소통을 좀 해나가고 싶어서 이거 포인트 말씀 드렸습니다. 동진세미캠은 시총이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굉장히 무거운 주식인데 얘도 6% 정도 상승을 했으면 거기다 이제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는 애였거든요. 흐름이 좀 안 좋았어요. 동진세미캠은 개인 매수세만 붙으면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좀 반등의 기미가 좀 보이면서 좀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위치를 이제는 말씀을 드리자면 테스는 오늘 그냥 단타로 처분하고 팔았어요.
저는 이제 동진 세미캠의 비중을 좀 싣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EUV랑도 연결이 돼 있고, 요것도 기회가 되면 동진 세미캠도 좀 정리 영상 한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수가 오늘 427인가로 끝났거든요. 옵션이 잠시만요. 예, 보시면은 선물 427, 그 다음에 실제로 요 현물 지수도 코스피 200은 427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요 427이 지금 딱 요 정도예요. 지금 요 정도 선이겠죠. 427. 지금이 딱 손익분기점 수준이고, 여기서 빼면 뺄수록 수익인 구간입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좀 많이 쌓아놨습니다. 제가 그 2월 달에는 선물 포지션을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옵션 만기일이 더 가깝다 보니까. 근데 3월 달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선물 포지션, 옵션이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선물은 시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같이 만기가 올 때는 선물 포지션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이제 확인하시면서 제가 이제 한 번씩 그래서 요것도 한 번씩 확인하시면서 제가 영상에서 뭐 특이점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선은 3월 달에 옵션 만기일, 선물 만기일 다가오면서 요것도 이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2주 전인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코나이라는 종목인데, 혹시나 제 영상 보고 추가적으로 따라 들어가신 분이 계실까 싶어가지고 그냥 기후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오늘 다 청산하고 나왔습니다. 코나이는 지금 제가 요쯤에서 많이 매수를 해서 수익률이 한 50% 정도 이렇게 찍힌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한번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나왔어요.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 첫날 상승이 나올 때 흐름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요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양봉이 길게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재난지원금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회사 자체도 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이유는 그 부산시에서 동백전, 거기가 이제 KT랑 이제 제휴를 맺어서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자가 KT가 빠지고, KT가 이래저래 좀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KT가 빠지고 이제 코나이가 그걸 먹으면서, 부산시장 정말 크잖아요. 동백전 실제로 운영은 잘 되고 있었어요. 요금 많이 먹고 비효율적이었지만 나름대로 이제 시민들이 이용도 많이 하고 그러는 시장인데, 코나이가 따내면서 오늘까지 상승이 좀 단기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꾸준히 지켜보고 추가적으로 좀 내려오면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담을 계획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은 제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자로 한 요쯤에서 한 절반 정도 팔고, 요쯤에서 오늘 한 주만 그 정찰병 한 주만 남겨놓고 다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코나이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그 요즘 유튜브에도 본인이 전문가랍시고 자칭 전문가죠. 그렇게 해놓고선 그냥 종목들 막 이것저것 던져놓고 막 옳은 것만 골라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런 걸 제가 너무 극혐을 해서, 너무 싫어해서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막 다짐을 했는데, 한 번씩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공유를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도 모르게 한 번씩 종목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행히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흐름이 괜찮았는데, 당연히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라고 해서 뭐 무슨 신기 있는 것도 아니고 찍는 대로 다 막 몇십 프로씩 오르고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제 얘기 듣고 따라 들어가서 손실 나면은, 그러고서 저한테 댓글로 막 욕하고 이러시면은요, 그분 차단합니다. 뭐 절대로 제 얘기 듣고서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 하시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투자 포인트, 이런 접근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요 정도로만 그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제 투자 포인트를 듣고서 공부를 하고 찾아보니까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나는 종목을 좀 매수를 하고 싶다, 요런 생각은 당연히 뭐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본인이 주체가 돼야 돼요. 자기 돈은 자기가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 뉴스 하나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LG화학이 제코가 석자인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에 그렇게 막 통 크게 양보해주긴 좀 어려울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현대차가 결국에 전기차 코나의 배터리 전량 교체를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비용을 분담을 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이쪽으로 전가를 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는 한 3조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보시면 이제
LG가 요 기사에, 이건 한 2시간 정도 전에 나온 기사거든요. 오늘 6시 반쯤에. 근데 지금 LG가 요구에는 합의금 3조 원 안팎이고 SK는 1조는 넘길 마음이 없다. 그리고 유동자산 총액이 1조 8천억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 현금으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돈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SK이노베이션이 정말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요 금액은 정말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지난 연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했던 대로 관련 계열사, 뭐 상장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지분을 주는 쪽으로 좀 협상을 하지 않을까. 예, 뭐 그 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거부권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항소 가능성, 항소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별개로 뭐 민사 소송도 있고 특허 침해 이런 거 이제 한 번에 묶어가지고 이제 합의를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꾸준히 제가 추적을 해서 그때그때 좀 특이점이 나온다면 설명도 드리고 소개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오늘 외국인들 자금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뭐 내일도 상승 기대해볼만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와중에 상승장일 때 원래 주식의 기본은 오르면 팔고요, 떨어지면 사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양봉에 팔고 음봉에 매수해라. 근데 이제 사람 마음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100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을 때 50을 벌 수 있었다면요, 50을 다 벌 수 있는 게 50이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70 가지고 30을 벌었다. 못 번 20은 그건 내 돈이 아니다. 이런 마인드로 주식을 하셔야지 장기적으로 손실도 안 보시고, 그리고 멘탈 관리가 돼요. 투자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금단 현상 막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연휴같이 길 때는요, 가장 큰 문제는 절제가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의 그 통보다 더 큰 금액이 들어가면서 이도저도 아니고 막 안절부절 못해요. 그래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걱정하고 신경 쓰이고 본인 생활이 안 되고, 이거는 잘못하고 있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조절을 하시려면 100이라는 자금이 있다면 한 70에서 80 정도는 내가 투자하고 나머지 20에서 30 정도는 언제든 내 예상보다 벗어날 때 그때 추가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데 안전장치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긴 흐름에서는 더 좋은 투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